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경찰 조직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 편성의 원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층제의 원리,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층제의 원리는 상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를 구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이때 계층제 하이크래시라고 하는데, 하이아크래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대식 조직이다 보면 됩니다. 명령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상급자,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그리고 하급자 이렇게 서열을 탁 두는 겁니다. 랭킹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군대식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식 조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죠. 그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서는 새로운 기술, 그죠?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분업의 원리는 이제 일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을 나누면 그 일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업과 전문화는 같은 말이다 라고 봅니다. 일을 나누면 한 가지 일만 계속 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통일의 원리가 있습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1대1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보고도 한 사람에게 하고 지시도 한 사람에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경찰로 입직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은 지금 생활안전과에 있습니다. 근데 생활과에 있으니까 생활안전과정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갑자기 정보과정이 와갖고 자꾸 여러분에게 정보 수집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그죠? 우리 과정은 생활안전과정인데 자꾸 정보과정이 아니면 보안과정이 여러분에게 지시를 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혼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에서는 1대1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속 상관이 생활안전과정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정보보안 업무 조정 협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첩 사건이죠. 간첩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게 이렇게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경호 같은 거 있을 때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콩이다, 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비과장, 여러분이 경비과 소속이다. 그럼 날 경비과장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데 그래도 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자, 또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대간첩 작전 시 통제권, 그죠? 간첩 사건 발생했다. 그럼 군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또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또 검사의 수사 지휘. 여러분 지금 수사 과정이 있는데 수사 과정의 지시를 갖다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검사가 수사 지휘, 재수사, 그죠? 보강 수사 이런 지시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검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 내 상관은 지금 우리 수사 과정인데. 그러니 또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국정원장의 정보보안 업무 조정 협의권, 국방부 장관의 대간첩 작전 시 통제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상급자가 2명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솔범위의 원리. 자,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에서는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가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소대장이 되었다. 그죠? 그럼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부하가 몇 명이 제일 좋으냐? 그러면은 5에서 7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대장,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5명에서 한 7명 정도. 그죠?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도대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부하 직원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통솔 범위는 이제 여러분이 중간 관리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보통 지구대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30명의 지구대장이 다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명을 뭐 팀장을 둬가지고 나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통솔 범위의 원리 이런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통솔 범위는 지리적 분포, 업무의 성격, 그리고 부서의 역사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는 통솔 범위가 크냐 아니면 작으냐 이렇게 했을 때 일이 단순하니까, 그죠? 단순하니까 당연히 부하 직원 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겠죠. 일이 아주 단순하니까. 자, 그래서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통솔 범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업무 범위가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경남청, 그죠? 지방청에 기획 파트에 있다, 그죠? 그러면 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전문성은 굉장히
돈이 요합니다. 그죠? 뭐 자치 경찰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뭐 사이버 범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통솔 범위가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다. 왜냐하면 계층의 수가 많다는 건 뭡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한 10단계가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또 어떤 데는 한 5단계밖에 없다. 그죠? 그럼 계층의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 직원 수가, 왜냐하면 계층이 내 밑에, 그죠? 과장, 계장, 뭐 대리, 뭐 사원 이렇게 많이 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계층 수가 많으니까 내 바로 밑에 있는 직원들, 그죠? 거기만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계층 수가 많으면 통솔 범위는 작아진다. 즉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작아진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계층의 수가 만약에 많다, 여러 개가 있다, 그죠? 이게 그러면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 작아지고, 그죠? 앞에 말이 좀 잘못되네. 계층의 수가 작다, 그러면은 내가 많은 부하 직원을 관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통솔 범위의 원리, 무슨 내용이냐?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다. 5에서 7명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구성원의 행동 통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거다.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조직 편성의 제1의 원리다. 그래서 모니 같은 경우에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조직 편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 그죠? 그럼 이 조정과 통합이 뭐 하는 거냐? 행동 통일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에는 이제 개선 조직과 라인이죠. 스텝, 참모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선 조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출소나 지구대에 있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스텝은 참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선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순찰을 갖다가 돌아라. 아니면은 지금 음주 단속을 해라. 그럼 위에서 시키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죠? 개선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조직, 즉 참모 조직을 기획 파트를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하냐면, 아니, 이 친구들이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전문성은 있죠. 하지만 현장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음주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뭐 토요일이 넘어가는 그때가 지금 음주를 많이 하더라. 이게 그날 경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음주 단속을 해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장을 모르고 지금 일요일날 지금 누가 술 먹는다고 금요일날 단속을 해야지, 역시 현장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약간의 갈등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가 있고 고위 관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위 관리자는 총경 이상이다. 그래서 그 경찰서장급이죠. 그러니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조정과 통합을 하고 적응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 관리자는 의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상사를 보좌하고 지도 감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간 관리자는 참모 역할과 지휘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이제 좀 힘들죠. 샌드위치 같으니까 그 상급자의 지시도 자기들 수행을 해야 되고, 또 말 안 되는 또 하급 직원들도 자기들이 또 지휘 감독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고위 관리자 역할을 했을 때 이제 포스트 코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개념적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인력 관리라든지, 그죠? 어떤 타인을 대응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위관리는 항상 이 포스트 코브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플래닝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배부 작업을 한다는 거죠. 기획을 딱 세웁니다. 기획을. 그리고 이제 오거나이징, 그죠?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 갖고는 예를 들면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조직 갖고는 이게 안 되죠.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보이스피싱 또 아니면 스토킹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 이 스토킹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한 TF팀을 만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조직을 짜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직을 짠다는 거는 거기에 예를 들면 그 부서, 예를 들면 총무과, 그죠? 또 아니면은 뭐
지원이니까 수사 기능도 좀 있어야겠다. 예산도 좀 있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이제 조직을 딱 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스태핑, 그죠? 인사니까. 그럼 여기는 누가 적합하냐? 내가 볼 때는, 야, 요거는 이제 김 과장이 좀 능력이 있더라. 그죠? 그럼 그 김 과장을 갖다 뭐 다른 데서 스카웃을 한다든지, 뭐, 그죠? 뭐 이런 것이 인사다. 그죠? 자, 그럼 일을 시켰어요. 보통 일을 시키고 나면 한 10개를 시키면 반드시 빵꾸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디렉팅, 지휘 감독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뭐 싸우고 막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코디네이팅,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리포팅,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 그죠? 이제 또 페이퍼 작업이죠. 이게 결과를 리포트, 그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돈이 없으면 안 될 겁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그래서 버지팅,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콥을 좀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무슨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그죠? 여러분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할 때에 이 포스트 콥을 기억을 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합니까? 그죠? 페이퍼 작업. 내가 이 동아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죠? 그럼 기획, 그죠? 플래닝. 그리고 이제 그럼 이 조직을 내가 어떻게 짤 것이냐, 그죠? 오거나이징. 그다음에 거기 적합한 인재가 누구냐? 내 친구 홍길동이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부탁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그러면 내가 야 이걸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뭐 사실은 지시인데, 근데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과 감독을 하는 거다, 그죠? 지휘,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성원끼리 막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죠? 나는 일이 왜 이리 많냐? 그부터 했고, 또 일을 안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그걸 이제 갈등 조정을 하는 겁니다. 코디네이팅,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 내가 한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 친구도 잘 구성하고 했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이 돈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뭐냐? 버지팅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 고위관리자 기능, 이 포스트 코브는 총경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받는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포스트 코브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또 친구들하고 아니면 선후배하고 조직을 만들게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브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